치수함수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행 이동이에요. 자,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웠던 평행 이동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쌤이 그 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y는 ax 제곱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a는 양수고 1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죠? 자, 이 친구를 내가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쌤이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을 이렇게 우리가 뾰족한 화살표 가지고 x좌표만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 y축 방향 이동한 거 표현한다 그랬죠? 자, 지금 우리는 함수식이 줄고 얘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형이니까 이 그래프가 도형 아니겠어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도형이니까 도형의 이동의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부호반대 대입이죠. 그래서 자, y는 ax에 부호반대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m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y는 부호반대 대입한 다음에 도로 이항했을 거니까 뭐야? 그대로 y는 그대로 쓰면 된다.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것까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믿고 있을게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요? 아니죠. 자,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요걸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자, 일단은 기본형에서 알고 있는 핵심 정보는 먼저 정점이 어디냐라는 거였어요. 지수가 0일 때 그때 y 값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정근선이 이 친구는 y는 0이 정근선이었죠. 정근선이 뭐가 된다? y는 0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의 치역이 지금 어떻게 된다? 치역 같은 경우에는 y가 0보다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을 내가 뭐 한 거랑 똑같아요. 평행 이동 시켰다는 건 모두가 똑같이 따라 이동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사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점이니까 점이동시키면 새로 나온 정점이라서 정점 프라임, 이사간 정점이라서 정점 프라임이라 해볼게요.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더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y축 방향으로 n만큼 더하면 되겠죠. 우리가 점의 이동은 이사간만큼 그냥 더하면 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점근선. 자,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y는 0이다라는 건 식이죠. 이것은 도형의 이동이고 x한테 부호반대 대입한 다음에 이항까지 했더니 뭐가 나온다? y는 얼마다? n이다 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역, 이사 갔을 때 만들어진 새로운 치역 있죠. 이 치역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얘도 지금 부등호지만 도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호반대 대입해서 이항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뭐보다 크다? n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핵심 정보를 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을 통해서 결국 뭘 지금 확인하고 있냐면 정점, 정근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죠. 지수함수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건 그 친구를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겠다는 건 기하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대칭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칭이동. 자, 이제 y는 2x제곱이라는 이식을 가지고 대칭이동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보이는 식 보이죠? 이 보이는 식에서 우리가
빨리 정점과 점근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 대칭이동에서는 결국 이 지수함수가 생기는 모양,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증가함수 모양이죠. 정점 어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커지는 녀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먼저 쌤이 보기 좋게 뭐에 대해서 대칭 한번 시켜볼까요? 먼저 첫 번째 X축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X축 대칭이라는 건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접었다 피는 거죠. X축 기준으로다가. 자, 접었다 폈더니 아마 요런 모양의 함수가 나타나겠죠. 근데 자, 우리가 식으로 먼저 살펴보면 2의 x제곱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y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y는 2x제곱이고 양변에 y까지 정리했더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는 y는 어떻게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y축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y축을 기준으로 한번 접었다 피게 된다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접었다 피게 된다면 아마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을 거죠. 이 친구의 식을 또 한번 관찰해 보면 y는 2x 제곱이 결국 x 부호 반대한 게 y축 대칭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고 이 친구를 다시 이쁘게 풀어 쓴다면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건데, 자,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을 180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180도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 종이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아, 진짜네. 180도 회전한 것과 일치하거든요. 원점 대칭했을 때 식은 이렇게 되겠죠. 원점이 대칭했으니까 x도 반대, y도 반대니까 마이너스 y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제곱까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 다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마이너스를 반영해서 이렇게 2분의 1로 바꿔 쓸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밑을 모두 통일시키는 게 우리가 보기 좋기 때문에 밑을 다 지금 통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제 너희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제가요? 아닌데요? 못 그리는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쌤이 몇 개의 예를 가지고 좀 보여서 그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정점 찾기입니다. 정점. 자, 정점 찾기 심플합니다. 뭐라고? 지수가 0이면 되죠. 여기서는 얘가 지수가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2의 0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1 돼서 어떻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의 정점이 마이너스 2, 2라는 걸 확인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y 지금 절편을 y 절편이 아니고요. 정근선 보았을 때 이 정근선이란 것 자체 구하는 건 심플해요. 이 친구가 없다 하면 뭐만 남아요? 얘가 없으면 y는 1만 남죠. 이게 정근선이에요. y는 1. 얘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왜냐?
이 녀석은 항상 내가 계속 얘기했죠. 양수 가지고 뭘 지지고 볶아봐야 양수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양수.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아주 작은 양수가 되어도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극한을 개념을 배우면 좀 더 쉽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요 친구가 정근선이겠구나 라고 하고 마지막 뭐 파악하면 된다? 증가감소 파악하면 돼요. 쌤 요거만 조금만 다 지워져버리네. 정근선. 자, 이 친구 증가감소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밑이 중요합니다. 요거 밑을 보고 판단할 건데 자, 밑이 지금 어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지금 어떻게?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하고 뭐 사이에 있을 때? 1 사이에 있을 때. 그죠? A는 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뭘 의미한다?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뭘 의미한다? 감소를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증가 감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때 요거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방금 대칭 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대칭 이동에서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니까 자,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나 또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을 보면 자, 이 친구 원래 뭐였죠? 증가하는 녀석이었는데 지수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거나 또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여기 있네, 여기 이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던 녀석들이 어떻게 감소의 모양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래 함수는 증가였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한 개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한 개면 증가하는 건 어떻게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던 거는 뭐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처럼 마이너스가 두 개 붙은 건 그냥 맨 처음 그대로가 되는 거겠죠. 원래 증가 감소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모양, 개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은 정근선 먼저 표현할게요. 정근선은 y는 어떻게? 1층이다 라고 하는 정근선 y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점의 좌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2,2니까 대략 여기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모양? 증가의 모양을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양이니까 이 정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하다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요? y절편도 구할 수 있어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인데 x에 0 집어넣으니까 2의 2제곱 즉 4 플러스 1까지 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y절편까지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운 이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데 그리면 끝입니다. 그릴 수 있으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림의 상황을 아주 멋있게 설명할 뿐입니다. 지수함수 그릴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일단 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먼저 정점부터 구해봅시다. 정점. 자, 정점 같은 경우에 지수가 0일 때니까 지수에 0 집어넣었더니 지수가 0일 때인데 집어넣었더니 그럼 어떻게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0,0이 정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 구해야겠죠? 정근선. 자, 지금 이 친구는 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y는 1,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받으면 얘는 결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는 녀석이니까 양수도 음수는 간에 0이 절대 될 수 없는 녀석이니까 y는 1이 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얘가 점근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증가감소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증가감소. 일단 얘는 2분의 1이니까 자기 자체가 어떻게 감소죠. 감소인 녀석인데 지금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한 개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한 개가 있으니까 한 대 빠마세게 쳐맞고 어떻게 증가로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두 대 쳐맞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정근선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근선은 y는 1이었어요. 1층 이렇게 y는 1, 그 다음에 정점은 0,0, 2였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 자,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는 요 정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에 막혀요? 여기 정근선 위상은 올라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계속 커지기만 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정말 다양한 예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유형들 이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고 끝나요. 이거로 다 해석하면 됩니다. 괜히 유형별로 외우지 마세요.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 더 해야겠네요. 자, 하나 더는, 잠깐만요. 자, 해야 될 내용을 다 정리해놨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인데, 먼저 밑을 확인할 겁니다. 밑이 만약에 같다면, 자,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a가 0하고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수가 클수록 증가함수는 말 그대로 크고, 감소함수면 지수가 클수록 말 그대로 어떻게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클수록 크고, 감소함수는 클수록 작다. 자, 요거만 기억해 주고요. 그다음에 밑이 만약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밑을 일치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얘를 한번 봤을 때 모두 밑이 3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얘는 3의 2분의 1 제곱이라 하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인데 지금 제곱근은 2분의 1 제곱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2분의 1 제곱이라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3 제곱.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3분의 1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지수함수라고 y는 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아, 쌤 무슨 이런 문제 대충 그냥 이런 대충 풀면 되지. 뭘 그걸. 자, 상황을 봐야 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첫 번째 얘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2일 때, 얘가 2분의 3일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알겠죠?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얘가 제일 작겠네요. 그래서 작은 순서대로 제일 작은 거니까 작은 순서대로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 순서대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쉬운 문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걸 많이 연습해야지 어렵거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수함수의 대소 비교까지 끝!